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기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LG전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죠? 네. 요즘 전체적으로 이제 전자 쪽 보면 LG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수익성도 괜찮았던 것 같고. 뭐 얼마 전에 누구였죠? 메타였나? 예, 메타. 저커버그 CEO도 어. 방문했고. 하여간 저 구광모 회장 만나고. 예, 요즘 뭐 하여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LG가 탄탄하고. 그 LG전자 주총을 했죠. 예. 언제 며칠 전에 주총을 했고, 열린 주총을 표방하면서 조조환 사장이 발표도 했습니다. 중장기 전략, 그리고 주주가 아닌 취재원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고, 온라인 중계도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주총 형태가 아니었나요? 예, 예전에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주총이었고, 그 재미없는 주총, 음. 승인 안건 발표하고 회사 직원들 박수치고 음. 그냥 끝나는. 그런데도 작년에 그걸 중계를 하긴 했습니다. 온라인 중계. 주주들이 만약 봤다면은 이런 걸 왜 온라인 중계하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B2B 기업들도 주주총회 할 때 발표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해서 CEO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이번 LG전자 주총회는. 가봤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재밌었어요? 나름? 그래도 작년에는 제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네. 밖에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주 위임장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작년에 나왔던 미래 비전 그 발표가 좀 반복되는 측면이 있긴 했지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작년 7월 미래 비전 발표에도 그렇고 주총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에요? LG전자가 보통 가전기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가전회사. 예, 그죠? 그 조주환 사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전은 역시 LG,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가전기업을 넘어서는 기업이 되겠다.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부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비자들 또 B2B 매출을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성격에 대해서 계속 마케팅하는 것이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과제는 뭐였죠? 세 가지는 그 플랫폼, 플랫폼. B2B, 그리고 신사업, 이 세 가지 강조한 겁니다. B2B라고 하면 전장 쪽 얘기를 하는 거죠. B2B가 전장 쪽이 있고, 그리고 사이니지 같은 것도 소비자한테 판매나 기업용? 예, 또 있고, 빌트인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건설사들이랑 계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소비자한테 그렇죠. 예, 내장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고, 전장 신사업. 제품 대표적으로 H백 그 공조기 이런 것도 공조기.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쪽 매출을 늘려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플랫폼은 작년에 그 난 하드웨어라고 얘기했던 건데, 네. 기존의 LG 뭐 가전 생각하면 제품 한번 판매하고 끝나는 이런 인식이 강한데, 이미 판매한 제품을 통해서 그걸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플랫폼. 뭐 렌탈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거는 렌탈 구독인 것이고, 렌탈 구독도 될 수 있을 건데, 최근에 강조하는 거는 그 네. 엔터테인먼트 분야입니다. 그 TV가 이미 판매된 제품이 있을 것이고, 네. 그 TV를 통해서 어떻게 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광고 매출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주환 사장이 그 웹 OS, 그 LG전자의 자체 OS를 말하는데, 여기서 올린 콘텐츠 광고 매출이 작년에 7천 몇백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꽤 되네요. 예, 7,400, 500억 원이었던 것 같고, 네. 올해는 1조 원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매출이 1조 원. 콘텐츠 매출로? 예, 콘텐츠 기반으로 한 광고 매출인 광고 것 같습니다. 매출로? 예, 그래서 TV가 요즘에 스마트 TV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네. 요즘에 TV 신제품들은 다 인터넷이 연결되는 스마트 TV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TV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인터넷이 연결되는 TV, 그러니까 커넥티드 TV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스마트 TV 비율이 낮았는데, 요즘에 신제품 기준으로 스마트 TV 비중이 90% 이상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LG전자가 스마트 TV를 출시한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판매된 것이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연간 판매하는 TV가 예전에는 2천만 대 약간 넘다가 지금은 2천만 대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TV 한 7년 쓴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제품들이 1억 몇천만 대가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쓰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광고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중 기자 기사를 안 쓴데 패스트라고? 예. 이거- 패스트라는 용어가 네. 있습니다. 그게 뭐죠? 패스트, 이게 프리 애드 서포티드 스트리밍 TV라고 해서 네.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TV를 말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 기존의 넷플릭스 같은 게 이제 OTT라고 부릅니다. 네. 셋톱박스가 필요 없는 오버 더 탑 OTT라고 부르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이 패스트를 일반적으로 무료 OTT라고 부르긴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네. 패스트 설명하기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넷플릭스는 일단 돈을 내고 보는 것인데, 패스트는 돈을 내지 않고 보는 겁니다. 또 차이점이 있다면은, 넷플릭스 같은 OTT는 그 소비자가 자기가 들어가서 시청 시간의 시작과 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퇴근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 패스트는 편성표가 있습니다. 각 서비스하는 어. 업체들이 뭐 오전 9시 뉴스, 뭐 네. 11시 스포츠 이런 식으로 채널을 구성한 다음에 쭉 프로그램을 송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패스트 서비스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방송되는 걸 그대로 보는 형태라고 보면 되고 그럼 뭐 스포츠 이런 게 재밌겠네요. 예, 뉴스, 스포츠 이게 확실히 일종의 생방송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스트리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넷플릭스도 스트리밍이긴 한데 네. 이 패스트는 생방송인 거죠. 뉴스니까. 뉴스, 라이브. 스포츠, 예, 라이브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강점인 콘텐츠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시장이 좀 커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LG전자가 사업을 많이 해보려고 협력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스트를 통해서 지금 LG가 올린 매출이 작년에 얼마예요? 7천? 이게 전체가 패스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웹 OS 이게 LG전자 TV의 자체 OS를 말하는 네. 건데 여기서 올린 그 콘텐츠 광고 매출이 7,50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기서 올해는 1조 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이게 만약에 올해 1조 원 달성한다면은 영업이익률이 높을 겁니다. 제조업이 아니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이쪽에서 수익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고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전 세계 TV 시장은 2억 2천만 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큰 차이가 없고 전 세계? 예, 전 세계 2억 2천만 대고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업체들이 좀 많이 판매할 수 있는 프리미엄 TV, 네. 좀 비싼 TV는 OLED, 뭐 미니 LED TV는 2천만 대 초반에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TV 시장도 그렇고 프리미엄 TV 시장도 크게 성장하기 힘들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콘텐츠에 기반한 광고 매출을 올리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시청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매출을 만약에 LG전자가 지금 당장은 콘텐츠를 직접 만들진 않을 텐데 콘텐츠 프로바이더에서 사와서 이것을 송출을 할 겁니다. LG 채널도 있고 또 다른 채널도 있을 건데 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광고 매출이 있을 것인데 이거를 콘텐츠 프로바이더와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는 그 업체의 어떤 그 파워 그리고 LG전자의 그 모수 TV가 얼마나 깔려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스트 시장이 있고 또 전체 스마트 TV 광고 매출 시장이 있고 또 넷플릭스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광고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직까지는 패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긴 하지만 성장세가 크고 패스트가 지금 미국에서 특히 좀 인기가 많이 있고 전체 패스트 광고 매출의 80%가 북미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쪽에 있는 업체들, 콘텐츠 프로바이더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왜냐면 이쪽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좀 특이한데, 작년의 기준으로, 이건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 자료이고, 스마트 TV 이 기기 매출과 스마트 TV 광고 매출에서 비교해봤을 때, 광고 매출이 더 많았습니다. 북미에서? 지역. 예. 나머지 지역은 스마트 TV 기기 매출이 더 많았는데, 북미 지역에서는 스마트 TV 광고 매출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확산이 더딜 수는 있습니다. IPTV가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IPTV라든지 이 다른 서비스가 보급이 덜 됐다든지 이런 시장에서는 이게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하는 시장은 북미와 유럽 시장 이쪽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안 봤으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패스트라는 거에. 예, 그 국내에도 LG전자 TV에 LG 채널이 있고 네. 삼성전자 TV에는 삼성 TV 플러스라는 패스트가 있습니다. 패스트가 있는데 지금 보통 IPTV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네. 때문에 대부분 뭐 100개 이상의 채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들어가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IPTV라든지 케이블이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그 서비스가 구축이 잘 안 된 지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 안 되겠네, 이거는. 예, 또 그래서 패스트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되긴 하는데 또 굳이 패스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긴 합니다. 그 추천해서 뭐 질문도 했다며요. 직접. 아, 예. 제가 질문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뭐에 있어요? 패스트 사업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네. LG전자가 그 작년에 북미 업체 한 곳과 그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고 그래서 이르면 지난해 하반기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올 CES 때 안 나왔고 1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는데 그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이게 와전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검토 중인 것인지 답변해달라 이렇게 뭐래요? 말씀드렸고 그 처음에는 박형세 HTV 쪽입니다. 네. 사업본부장이 답했는데 LG전자 측에서 공식적으로 합작법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만 그 OTT 사업, 그 패스트 사업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유수 많은 콘텐츠 업체와 협업을 모색 중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최근에
OTT 업체 사이에서 합종 연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음. 동향을 살피면서 어디와 협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도움이 될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주환 사장은 그 협업 형태가 지분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합작 법인이 될 수도 있고 형태는 여러 모양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협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예, 협업을 왜냐면 LG전자가 콘텐츠 직접 만들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와 합작 법인을 뭐 만들든 지분 투자를 하든 패스트 서비스에서 뭔가 좀 장악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검토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패스트 쪽 그러니까 콘텐츠 관련해서 예. 광고 수익을 올리는 이런 모델이 좀 북미 쪽이든 어쨌든 해외에서 좀 활성화되면 TV 판매에도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 LG전자 같은 업체 입장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OLED TV 판매를 늘리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부에서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OLED TV를 끼워 팔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OLED TV의 강점이 크게 부각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 채널과 그 협업을 해서 예전에 스마트폰 사면은 거기 뭐 SKT, KT 이 로고가 찍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업체와 협력을 해서 이 OLED가 굉장히 부각되는 이런 걸 끼워 팔기를 한다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포츠가 있습니다. 스포츠가 실시간 중계되기 때문에 네. 녹색 잔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OLED로 보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B2B 신사업 그냥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 LG전자가 B2B 매출 비중이 작년에 35%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보다는 많은 거죠.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긴 하지만 그 올해는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했고 그 신사업에서는 전기차 충전기랑 메타버스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메타 그 저커버그 방문했던 것과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LG전자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